저 냄새나는 할머니 또 왔네. 진짜 구역질 나. 은행 전체에 비웃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창구 직원은 구역질 난다며 등을 떠밀어 은행 밖으로 쫓아냈어요. 주변 손님들마저 코를 막으며 조롱하고 무시했죠. 하지만 잠시 후 은행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장 그분 바지 가랭이라도 붙잡으세요. 사색이 되어 뛰어나온 지점장이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체 초라한 행색의 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찾아옵니다. 이야기는 1시간 전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장님, 오늘 젓갈 기가 막히네. 새우젓 1kg만 더 싸게 줘요. 아이고, 정숙이 언니가 담근 건데 당연하지. 여기 덤으로 더 넣어줄게. 마정숙. 올해 78.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시장에 나와 젓갈을 파는 할머니였습니다. 구수한 입담에 손이 야무져서 단골들 사이에선 젓갈의 신이라 불렸죠. 오늘도 어김없이 좌판을 정리하던 정숙은 검은 비닐봉지에 5만원권 뭉치를 꾹꾹 눌러 담았어요. 꼬깃꼬깃한 지폐들. 오늘 하루 장사한 돈이었습니다. 은행 가서 넣어야겠네. 정숙은 장화를 털고 일어섰어요. 낡은 패딩 조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옷에서는 수십 년간 배어든 젓갈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죠. 강남의 번화가. 유리벽으로 반짝이는 은행 건물 앞에 정숙이 도착했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꽃무늬 몸빼 바지, 흙 묻은 장화,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 냉방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은행 로비에 정숙의 모습은 확실히 이질적이었습니다. 정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번호표 발행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돋보기를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는데 뒤에서 젊은 남자가 혀를 찼습니다. 아, 진짜. 할머니, 빨리 좀 하시지. 뒤에 사람 줄 섰거든요. 정숙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더니 새치기를 해버렸죠. 정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번호표를 뽑아들었습니다. 대기석으로 향하는데 명품 가방을 맨 중년 여성이 정숙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숙이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그녀는 기겁을 했습니다. 헉! 코를 막고 가방을 낚아채더니 후다닥 맞은편 자리로 옮겨버렸죠. 노골적인 혐오였습니다. 정숙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떨구고 무릎 위에 비닐봉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봉지끈을 만지작거렸죠. 참자. 오늘 하루 번 거 입금만 하면 돼.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할머니 뭐야? 시장에서 바로 온 거 아니야? 냄새 진짜 장난 아니네. 은행에 웬 비린내. 비수 같은 말들이 정숙의 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못 들은 척 눈을 감았어요. 딩동. 40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다 다친 무릎이 시큰거렸죠. 느릿느릿 창구로 향하는 정숙의 뒷모습을 보며 직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3번 창구. 명찰에는 최미나 대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숙이 의자에 앉기도 전에 최 대리의 미간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보통 고객이 오면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게 기본인데 그녀는 인사조차 생략한 채 퉁명스럽게 내뱉었어요. 뭐예요? 그녀의 눈이 정숙의 비닐봉지에 닿는 순간 말끝이 흐려졌죠. 그리고 곧이어 손으로 코를 막더니 대놓고 인상을 구겼습니다.
아, 뭐야, 이 냄새. 어우. 그녀의 입에서 헛구역질이 터져 나왔죠. 정숙은 비닐봉지를 창구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여기 50만 원. 입금 좀 해주쇼. 최 대리는 대답 대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비닐봉지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어요. 마치 쓰레기라도 만지는 것처럼요. 그리고는 책상 한쪽 구석에 툭 던져 놓았죠. 고작 50만 원이요? 정숙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고작이라니. 그게 무슨 말버릇이요. 아니, 겨우 50만 원 넣으시려고 창구까지 오신 거냐고요. 저기 입구에 기계 있잖아요. 거기서 하시면 되는데. 최 대리는 손가락으로 로비 한쪽을 가리켰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계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 버튼이 어딨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창구로 온 거요. 그 순간 최 대리의 입에서 한숨이 또 터져 나왔어요. 일부러 크게 주변에 다 들리도록요. 하, 진짜. 그녀는 옆 창구 직원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이서 서로 쳐다보더니 입을 가리고 킬킬거렸죠. 정숙이 못 볼 거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대놓고 비웃은 건지. 할머니, 요즘 세상에 기계 사용법쯤은 좀 배우셔야죠. 저희가 언제까지 이런 것까지 다 해드려야 해요? 진짜 바쁘거든요. 저희도.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참고 있던 불씨가 슬슬 타오르기 시작했죠. 아,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돈 넣겠다는데 뭐가 문제요? 니들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야? 손님 돈 받아서 넣어주는 거. 그게 네 일이잖아. 최 대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할머니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금세 코웃음을 치더니 대받아쳤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손님이시면 손님답게 좀 행동하세요. 여기가 시장통이에요? 왜 소리는 질러요? 정숙은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할 말을 했을 뿐인데. 최 대리는 정숙을 진상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할머니. 최 대리가 다시 코를 막았어요. 이번엔 아예 손바닥 전체로 입과 코를 틀어막더니 인상을 확 구겼습니다. 냄새가 너무. 어우 진짜. 뭐? 그 옷에서 나는 냄새요. 비린내인지 뭔지. 아, 진짜 속이 울렁거려서 일을 못하겠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탈취제를 꺼내더니 허공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칙칙칙. 정숙의 얼굴 앞에서요. 정숙의 주름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야, 이년아. 네 밥상에 올라오는 생선은 향수 뿌려서 굽냐? 니네 부모가 어른 면전에 대고 에프킬라 뿌리라고 가르치더냐? 썩을 년. 손님이 똥파리요? 뭘 자꾸 칙칙 뿌렸어? 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최 대리가 눈을 부릅떴어요.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야, 다들 들었지? 이 할머니 지금 나한테 욕했어. 손님이 직원한테 욕을 해? 이거 녹화되고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할머니. 자꾸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정숙은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 자기가 당하는 입장인데 어느새 가해자가 되어 있었죠. 주변 대기석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슬슬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저 할머니가 직원한테 욕했대. 아까부터 냄새 진짜 심하더라. 나도 느꼈어. 수군거림이 정숙의 귀를 파고들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동정은 없었어요. 전부 이상한 할머니를 보는 눈이었죠. 최 대리는 기세가 올랐는지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할머니, 저희도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예요. 50만 원 입금하는 거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냄새 풍기면서 오셔서 저희 괴롭히시면 곤란해요. 아시겠어요? 뭐,
괴롭혀? 정숙은 기가 막혔습니다. 손님이 돈 맡기러 왔는데 괴롭힌다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네, 괴롭히는 거예요. 저희 시간 뺐잖아요. 이런 푼돈 가지고 와서. 푼돈? 그 말이 정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7시까지 좌판 지키며 번 돈이에요.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꾹 참고 번 돈. 그게 푼돈이라고요.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들이. 그때 옆 창구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미나야, 그냥 빨리 처리해. 냄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잖아. 언니, 근데 이 할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돈도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당당해? 둘이서 대놓고 정숙을 두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정숙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요. 정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몰랐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죠. 그래, 좋아. 정숙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니들이 그렇게 나오겠다? 나도 생각이 있어. 거래은행을 바꾸든지 해야겠네.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하고는 못 해먹겠다. 그 말을 들은 최 대리가 푸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참다 못 참겠다는 표정이었죠. 푸하, 언니 들었어? 거래은행을 바꾼대. 옆 창구 직원도 입을 틀어막고 킬킬거렸습니다. 어머, 진짜? 할머니, 통장에 20만 원은 있으세요? 그래야 바꾸든지 말든지 하죠. 50만 원 들고 와서 큰 소리는 진짜 웃긴다. 둘이서 박장대소를 했어요. 정숙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최 대리가 눈물까지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나이 드셨으면 좀 겸손하게 사셔야지. 돈도 없으면서 허세는 왜 이렇게 부려요? 진짜 가관이다, 가관이야. 허세? 그 단어가 정숙의 귓전을 때렸어요.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만 했는데 허세라니. 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지점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뭐야, 이소라는?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50대 남자가 인상을 쓰며 걸어 나왔습니다. 지점장 박태호. 명찰이 번쩍거렸죠. 아, 지점장님. 최 대리가 얼른 표정을 바꿨어요. 억울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고자질을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가요. 아까부터 난리예요. 50만 원 입금한다고 창구 오셔서 소리 지르시고 저한테 욕도 하시고 냄새도 엄청 나고요. 손님들이 다 불편해하세요. 지점장은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꽃무늬 몸빼 바지, 흙 묻은 장화, 구겨진 검은 비닐봉지.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마치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보는 것처럼요. 어르신. 지점장이 팔짱을 끼며 다가왔어요. 점잖은 척 포장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죠. 여기는요, 물이 좀 달라요. 아시겠어요? 어르신 같은 분이 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동네 새마을 금고나 가보세요. 거기가 어르신한테 맞을 거예요. 정숙은 두 눈을 크게 떴어요.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뭐, 물이 달라?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은행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세요. 냄새도 그렇고 행색도 그렇고. 그때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끼어들었어요. 아까 정숙 옆자리에서 도망친 그 명품백 여자였죠. 맞아요, 지점장님. 아까부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업무를 못 보겠어요. 저 할머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지점장의 어깨가 더 펴졌습니다. 아군이 생기니까 기세가 등등해진 거예요.
들으셨죠, 어르신?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지점장이 정숙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빈정거렸죠. 그리고요, 어르신. 정돈이 필요하시면 관할 구청 복지과 가보세요. 거기 가면 노인 지원금 같은 거 줄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노인 지원금? 이건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정숙을 거지 취급하는 거였어요. 정숙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분노와는 다른 빛이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그래.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니들 지금 내 앞에서 한 말 똑똑히 기억해라. 지점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요? 또 협박이에요? 경찰 부를까요? 부르고 싶으면 불러. 근데 그 전에 정숙이 지점장의 눈을 똑바로 쏘아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니들이 방금 뱉은 말 주워 담지 마라. 목구멍으로 쇳물 넘어가는 꼴을 꼭 보여줄 테니까. 지점장은 피식 웃었어요. 하, 무서워라. 알겠습니다, 어르신. 네네. 최 대리도 입을 가리고 킬킬거렸죠. 언니 쇳물 넘어간대. 어휴, 무서워서 어떡해. 둘이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비닐봉지를 움켜쥐고 몸을 돌렸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은행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쫓아왔어요. 최 대리, 옆 창구 직원, 지점장, 심지어 몇몇 손님들까지.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걷어찬 게 시장 할머니의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줄이라는 걸. 은행 앞 벤치에 정숙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허탈함 때문인지 차가운 겨울바람이 얇은 패딩 사이로 파고들었죠. 정숙은 무릎 위에 검은 비닐봉지를 올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푼돈이라고? 허세라고? 아까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일만 했는데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해야 하나.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봤어요. 손자 민우라고 떠 있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밝은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정숙 씨. 정숙의 눈썹이 실룩거렸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화기에서 가시가 돋친 기운이 느껴지죠? 누가 우리 이쁜이 심기를 건드렸을까? 손자 이민우. 올해 32. 태산식품 부사장이었습니다. 유능한 경영인이었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영락없는 애교쟁이 손자였죠. 정숙은 자기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 녀석 목소리를 들으면 풀리곤 했거든요. 이 자식이 할머니한테 이쁜이는 무슨. 에이, 우리 정숙 씨가 동네에서 제일 이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나저나 할머니, 시장 장사 끝났어요? 제가 모시러 갈까요? 민우의 능글능글한 목소리에 정숙의 화가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아까 일이 떠올랐어요. 코 막던 최 대리, 비웃던 지점장, 복지과 가라던 그 말.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죠. 민우야. 네, 할머니. 장난 그만하고 잘 들어라. 목소리 톤이 확 달라졌어요. 민우도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네. 지금 당장 비서실장한테 연락해. 네. 비서실장이요? 갑자기요?
차는 제일 멋지고 묵직한 놈으로 세대 끌고 오라고 해. 그리고 법무팀장도 대동하고. 전화기 너머로 민우가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법무팀장은 굳이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설마 은행 문 닫게 하시려고요? 정숙은 대답 대신 피식 웃었습니다. 아주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길 거다. 네. 너도 와서 똑똑히 봐라. 돈 냄새 못 맡는 똥개들이 어떻게 되는지. 민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이런 목소리를 낼 때는 진짜라는 걸 알거든요. 누군가 큰 코 다칠 거라는 신호였죠.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은행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벽에 반사된 햇살이 눈부셨죠. 그래, 보여줄게. 진짜 돈이 뭔지.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전화 끊은 지 20분. 강남 한복판 은행 앞 도로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차가 많은 강남 도로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육중한 검은색 대형 세단 세대가 비상등을 켠 채 줄지어 은행 앞에 정차했거든요. 행인들이 하던 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거 뭐야? 무슨 차가 저렇게 커? 장관급 오나? 경호 차량인가? 와, 저거 한 대에 억 넘는 차 아니야? 맨 앞 차량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끔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내렸어요. 태산식품 비서실장 한태수였죠. 그는 주변을 재빠르게 두리번거렸어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는 정숙을 발견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한 실장이 뛰어왔어요. 허둥지둥 달려오는 모습이 평소의 철두철미한 이미지와는 딴판이었죠. 회장님, 밖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는 정숙의 낡은 패딩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아이고, 옷도 이게 뭡니까? 제가 아까 코트 챙겨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때 두 번째 차량에서 민우가 내렸습니다. 할머니, 민우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정숙의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죠. 아, 할머니, 옷은 또 왜 이래요? 맨날 이 옷만 입으시고. 정숙은 손자의 잔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시장에서 젓갈 팔던 구수한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천억대 기업을 일궈낸 창업주의 눈빛이었죠. 날카롭고 차갑고 단호했어요. 오늘 여기서 시장에서 번 돈 좀 넣으려고 했는데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문전박대를 당했어. 한 실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어요. 뭐라고요? 문전박대요? 어느 놈이 감히 회장님을. 젓갈 냄새 난다고 헛구역질을 하더구나. 50만 원 가지고 푼 돈이라고. 복지과 가서 지원금 받으란다. 어이가 없어서서. 한 실장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민우도 표정이 굳어졌죠. 할머니, 누가 그랬어요? 이름이 뭐예요? 정숙은 대답 대신 은행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벽이 햇살에 반짝거렸죠. 그 안에서 아직도 깔깔대고 있을 직원들을 떠올리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보여주려고 한다. 진짜 돈이 뭔지. 정숙이 한 실장을 돌아봤어요. 서류 챙겼나? 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전액 인출 및 거래 해지 서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법무팀장은 대기 중입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팡이 대신 든 비닐봉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좋아. 들어가자. 정숙이 앞장섰어요. 그 뒤를 비서실장과 법무팀장, 그리고 손자 민우가 따랐습니다.
꽃무늬 몸빼바지를 입은 할머니와 검은 정장 수행원들의 기묘한 행렬. 행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뭐야? 왜 저 사람들이 호의를 해? 설마 재벌 아니야? 요즘 부자들은 일부러 저렇게 입고 다닌다던데. 정숙은 은행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그것은 은행에 닥칠 폭풍의 시작이었어요. 그 시각 은행 안은 여전히 정숙의 뒷담화로 시끌벅적했어요. 아까 그 할머니 봤어? 진짜 웃기지 않냐? 최 대리가 커피를 홀짝이며 킬킬거렸습니다. 냄새는 진짜 내 평생 그런 냄새 처음 맡아봤어. 속이 아직도 울렁거려. 그러니까 복지과 가라는데 눈을 부라리더라. 어휴 무서워. 옆 창구 직원도 맞장구를 쳤어요. 지점장 박태호도 지점장실 문을 열어두고 흐뭇하게 듣고 있었죠. 최 대리가 아주 잘했어. 저런 진상은 확실하게 쫓아내야 돼. 안 그러면 맨날 와. 그때였습니다. 회전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어요. 최 대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동그래졌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양쪽으로 도열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경호팀 같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아까 그 꽃무늬 몸빼바지 할머니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 대리가 눈을 비볐어요. 뭔가 상황이 이상했거든요. 저 할머니 또 왔네. 아까 쫓아냈는데 진짜 경찰 부를까? 최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지점장이 지점장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한 실장님 아니십니까? 지점장이 더듬거리며 달려갔어요. 근데 할머니에게 간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 옆에 서 있는 검은 정장의 남자에게요. 아이고, 한 실장님. 태산식품 비서실장님이 여긴 어쩐 일로. 지점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한 실장은 그 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옆에 있던 정숙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죠.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그 두 글자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대리도 커피잔을 든 채 굳어버렸죠. 회장님? 최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져서 정숙과 한 실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때 손자 민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죠. 박 지점장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만. 저희 할머니께서 오늘 이 은행에서 아주 불쾌한 일을 겪으셨다고 하시던데요. 지점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되기 시작한 거죠. 설마, 아까 그 할머니가? 그때 법무팀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산식품 마정숙 회장님 명의 개인 계좌 및 법인 계좌 전액 인출 요청합니다. 잠깐, 뭐라고요? 총 7천억 원입니다. 지금 즉시 처리해 주시죠. 7천억? 그 숫자가 로비에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쨍그랑. 최 대리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튀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최 대리의 다리가 풀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7천억? 지점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릎이 꺾이더니 바닥에 털썩 꿇어앉았죠. 7천억이면 이 지점 예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지점은 끝장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최 대리 앞으로 걸어갔어요. 쓰러진 최 대리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왜? 놀랐냐?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아까는 그렇게 씩씩하더니 복지과 가라고 할 때는 목소리가 얼마나 컸냐?
최 대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낡은 패딩 소매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냄새 말이다. 최 대리가 움찔했어요. 이게 젓갈 냄새가 아니라 니들 밥줄 끊어지는 냄새인 줄은 몰랐지? 최 대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점장이 무릎으로 기어왔어요. 정숙의 발 앞에 이마를 박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죠. 회장님, 회장님, 제발요.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애원하는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점장이 바닥을 기어왔어요. 무릎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정숙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회장님, 제가 미쳤습니다. 눈이 삐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울먹울먹했습니다. 제발 인출만은 철회해 주십시오. 이러시면 저희 지점이 문을 닫습니다. 정숙은 무표정하게 내려다봤어요. 아까 뭐라고 했지? 네. 새마을 금고 가라고 했지? 복지과 가서 지원금 받으라고 했지? 지점장의 입이 벌어졌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당당하던 목소리는 다 어디 갔냐? 정숙이 발목을 잡은 지점장의 손을 툭 걷어찼어요. 매몰차게. 나를 못 알아본 게 문제가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을 껍데기로 판단한 게 문제인 거야. 옷이 낡았다고, 냄새가 난다고, 돈이 없어 보인다고. 그게 사람 무시할 이유가 되냐? 로비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때 대기석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들었어? 7천억을 뺀대. 7천억? 진짜? 태산식품이면 국내 1위 식품 회사잖아. 그 돈이 한꺼번에 빠지면 이 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어요. 한 중년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나도 예금 빼야겠다. 은행 망하면 내 돈 어떡해. 나도 해지할 거야. 순식간에 고객들이 창구로 몰려들었어요.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내 돈 내놔. 적금 해지해 주세요. 지금 당장요. 직원들이 허둥지둥 손님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뱅크런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정숙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최 대리 앞으로 걸어갔어요. 최 대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요. 정숙이 그 앞에 멈춰 섰어요. 아까 네가 한 말 다시 해봐라. 최 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나이 먹으면 겸손해야 한다며? 돈도 없으면서 허세가 가관이라며? 최 대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숙이 허리를 숙여 최 대리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허세가 뭔지 제대로 보여줬다. 똑똑히 기억해라. 정숙이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한 실장을 돌아봤습니다. 10원 한 장 남기지 마라. 네, 회장님. 현금 수송차 불러. 옆집 은행으로 옮긴다. 한 실장이 즉시 전화기를 꺼내 들었어요. 네, 접니다. 현금 수송차 3대 추가 배치해 주세요. 네, 지금 즉시요. 지점장이 다시 기어왔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아까 니들이 걷어찼어. 은행 로비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울부짖는 지점장, 바닥에 엎드린 최 대리, 돈 빼겠다고 아우성치는 손님들, 허둥대는 직원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정숙이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때 은행 뒷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잠깐만요. 부행장이었어요. 본점에서 긴급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게 분명했죠.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저희가 직원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정숙이 걸음을 멈췄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로비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는 지점장,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주저앉아 있는 최 대리, 돈 빼겠다고 아우성치는 손님들, 그리고 그 사이를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직원들. 정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 옷 말이다. 정숙이 자신의 낡은 패딩 자락을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시장 바닥에서 피땀 흘려 일할 때 입던 옷이야.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니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50만 원도 누군가에게는 목숨 같은 돈이다. 정숙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돈이 많다고 귀한 손님이 아니고 돈이 적다고 잡상인이 아니야. 그걸 잊은 은행에 내 돈 맡길 수 없지. 찬물을 끼얹은 듯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정숙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자 민우가 다가와 팔짱을 끼워줬어요. 할머니 가시죠. 그래. 둘이 나란히 회전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하지만 속은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죠. 정숙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요. 민우야, 국밥이나 먹으러 가자. 속이 다 시원하다. 민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정숙 씨 카리스마, 오늘 대한민국 씹어드셨네요. 이 자식이 또 정숙 씨야? 아, 우리 이쁜이. 됐고, 빨리 가. 배고프다. 할머니와 손자가 검은 세단에 올라탔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다음 날,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이 같은 내용이었어요. 태산식품 7천억 인출, 은행 뱅크런 사태 시장 할머니의 정체는 재계 거물, 손님 무시한 은행, 하루 만에 초토화, 지점장 박태호와 최 대리 최민아는 즉시 파면됐습니다. 평생 금융권에 발도 못 붙이게 됐죠. 그리고 정숙은요? 여전히 새벽 5시면 시장에 나와 젓갈을 팔았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뉴스 봤어요? 대박이던데. 뭔 뉴스? 나는 몰라, 그런 거. 정숙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젓갈을 담았어요. 자, 여기 덤으로 더 넣어줄게. 단골이니까. 오늘도 시장에는 구수한 젓갈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 보는 눈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